한남동은 어쨌든 뭐 신흥 부촌들이 우리가 성수동도 있고 기타 외 지역들 뭐 평창동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상위 1%는 다 이 한남동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빌딩 썰러리입니다. 오랜만에 조대현 팀장님께서 네. 시간을 내주셔서 한남동에 와 있네요. 네. 저희가 저번에는 박건우 팀장님하고 바로 맞은편 쪽에 네. 촬영을 한번 했었어요. 혹시 네.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카페거리 쪽 네. 한번 다녀오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대현 팀장님께서 보통 이제 팀장님들마다 추구하는 성향이 다르다 보니까 네. 또 어떻게 한남동을 풀어주실지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은 뭐 한남동이 최근에 사실은 성수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카페거리는 다들 많이 아시잖아요. 요즘 뭐 마르디부터 시작해서 요즘 마르디 공화국이 됐다고도 막 얘기하고 네. 상당히 좀 사람들도 지금 오늘 날씨가 진짜 좋은데 유동인구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건너편이 이 꼼데가르송 뒤편에 보이는 건물이죠. 이 꼼데가르송 라인으로 대로변하고 이 북쪽에 있는 라인들은 사실 평소에는 잘 올 일이 없어요. 없는데 공통된 언어로 이제 성수하고 한남을 봤을 때 이 패션이라는 용어가 요즘 진짜 딱 떠오르거든요. 그런 패션 샵들, 팝업스토어뿐만 아니라 소품 샵들이 이 뒤로도 상당히 많이 있고 이 건너편 밑에 쪽보다는 위쪽은 좀 더 고급스러우면서 좀 더 한적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한번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이 북쪽도 한번 돌아보면서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나왔습니다. 예, 이 북쪽이라고 하면 좀 안쪽으로 가게 되면 리움 미술관이 있잖아요. 맞죠? 여기는 리움 미술관이 뒤쪽에 이제 크게 있고 이쪽 라인에서 부동산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회사라고 하면 삼성이죠. 삼성 쪽에 이제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정재계 분들도 안쪽에 이제 고급 주택에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이 대로변 이면 쪽으로는 생각보다 진짜 이따 보시겠지만 많은 그 샵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의류 매장 그리고 화장품 매장 이런 그 대표님들 이쪽 관련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부지 매입들을 좀 크게 하기 때문에 이쪽 뒤편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이 접근하기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부담스럽지만 전체적인 동네 바이브를 봤을 때 이쪽에 관련된 분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어서 네. 오늘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쪽 그 북쪽의 한남동의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그러면. 네, 가보시죠. 이 꼼데가르송길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10년도쯤에 네. 이제 꼼데가르송 브랜드가 이제 입점하면서부터 길 명칭이 이제 지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바로 옆에만 해도 좀 가장 잘 나가고 있는 A숍도 바로 옆에 들어와 있고 가다 보면 코스, 띠어리, 그다음에 이제 구찌 매장도 이렇게 쭉쭉 있는 만큼 한남동은 그런 것 같아요. 성수동을 사실은 제가 오늘 촬영하기 이전에 어제 이제 다녀왔는데 성수동 오늘 뭐 한남동 촬영하러 왔지만 정말 뜨겁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것도 결국엔 다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MZ들이 좋아하는 어떤 패션 관련된 부분 자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한남동은 사실 성수 이전부터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왔는데 제가 느낄 땐 이 한남동은 진짜 실제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동은 약간 체험도 같이 비슷하게 하지만 어떤 홍보의 매장 그리고 이제 좀 공간적인 부분들을 좀 제공한다고 하면 한남동도 비슷하지만 여긴 정말 실제로 돈을 쓰러는 사람들이 실제로 실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이 오는 매장이어서 대로변을 따라 무신사도 그렇고 좀 쭉쭉쭉 이제 매장들이 건너편에도 뭐 템버린즈부터 해서 디젤 알만한 브랜드들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저는 이 한남동 쪽에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구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대로변의 평균 임대료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조사를 살짝 해봤는데 여기 보이는 일단 이 대로변의 물건들이 일단 물건이 거의 잘 없어요. 네. 근데 매매 호가로 거의 한 3억 원을 호가하는데 네. 1층 기준 거의 한 평당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럼 100평이면 5천만 원?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사실. 네. 굳이 상층부가 특별히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이 1층 부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건물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 지금 사실 옆에도 정말 많이 계신데 뭐 성수도 그렇고 한남동도 그렇고 이 패션과 관련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그런 컨텐츠들이 다양한 지역들은 끊임없이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고 또 소비를 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많이 이쪽에 와서 소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백화점도 백화점이지만 한남동, 성수동, 또 한남동에서도 특색 있는 다양한 브랜드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편집샵들 여기 또 비리컷이 있거든요. 좀 가보시면 네. 진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저는 구매를 할지 몰랐는데 네. 생각보다 저보다 더 수비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 네. 수비력이 이렇게나 높나? 티 가격을 사실 생각해보면 과연 이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이게 운영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정말 비싸더라고요. 이런 의류 하나하나의 값도 그렇고 소품들도 그렇고 근데 딱 보면 뭔가 되게 갖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소비들이 이쪽 상권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다들 많이 찾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뒤편에도 지금 포스타라고 요즘 좀씩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스웨덴 브랜드의 그 전기차예요. 그 인수가 되고 중국 기업이 이제 넘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상륙한 어떤 브랜드들이
압구정 또는 한남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 모여야 될 텐데 아무래도 좀 고가의 어떤 상품들은 일단 한남동을 다 제일 먼저 선호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은 사실 너무 비싸죠. 비싸지만 이면에도 어차피 충분히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대로변뿐만 아니라 이면까지도 수요가 많이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수동 같은 경우 이제 파원 매장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자주 바뀌고 트렌드가 좀 대중적으로 이제 변한다면 한남동은 조금은 빨리 바뀌지 않겠지만 좀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이어져 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바뀌는 그런 업체들도 있긴 하죠. 근데 대로변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브랜드들 네. 그런 것들이 고착화돼서 쭉 이제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성수동은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보면. 금방 또 이렇게 파고 올라왔다가 네. 요즘은 계약 단위가 뭐 짧게는 뭐 2달, 더 짧게는 뭐 일주일까지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장을 형성한다고 하면 이 한남동 대로변은 일단은 한번 들어오게 되면 자리를 좀 잡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건너편에도 저 온더스팟 여기 한남동 들어와 있는데요. 온더스팟 같은 경우도 저기 ABC 마트에서 하는 거거든요. 신발 브랜드인데 이제 저가 상품이 있는가 하면 네. 조금 더 이제 가격대가 있는 그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매장이고 또 문화 공간도 있지만 이런 소품이나 의류, 패션, 팝업 이런 것들이 이제 한남동에 모여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사람이 모이니까 음식점 같은 거 음식점 같은 경우도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여기는 거의 잘 없어요. 대신 이면에 어떤 이제 특색이 있는 거죠. 컨텐츠가 있는 어떤 그런 매장들이 이 한남동에는 딱 어울리기도 하고 다 그런 소비를 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따가 골목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이제 브런치 카페라든가 소소한 매장들 우리가 사실 일상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뭐 빵집 같은 경우도 뭐 빵지술래라고 하잖아요. 근데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옷을 사기 위해서 여기 돌아가는 코스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형성이 돼 있어. 이쪽으로 한번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쪽 앞으로 올라가면 이제 제일기획 있는 쪽으로 거의 이제 이 상권의 끝자락이긴 한데 사실 굉장히 짧죠. 저기 앞에 보이시는 저 벽돌 건물이 연예인 메가스타이죠. 이효리 씨가 매입하셨던 건물인데요. 네. 뒤에 보이시는 건물이 2019년도에 그 이효리 씨가 남편분이 이상수 씨님과 같이 이제 개인 명의로 매입했던 건물이거든요. 네. 대지 면적이 약 54.5평, 연면적이 142평, 그다음에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에 그냥 꼬마 빌딩입니다. 19년도 당시 평당가를 약 한 1억 정도, 1억 한 200 정도에 매입을 하셨는데 뭐 그때 당시라고 생각하면 조금 비싼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매입하시고 3년 후인 20년 6월에 법인 회사에 88억에 매각을 하셨어요. 그럼 얼마 정도 차익을 받은 거죠? 단순 계산만 해도 29억 8천이니까 한 30억 정도. 물론 이제 개인 명의라서 세금은 좀 내셨겠지만 그 3년 만에 한 30억 정도를 남긴. 참 이효리 씨는 스타시잖아요. 어딜 가나 뭐 사실 그 약간 따라가는 어떤 붐이 있는데 지역마다도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투자하신 거 보면 그 이후에 제가 대장을 봤더니 사실 건물에 특별히 하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이제 매입만 하셨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효리 씨는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지분은 다 현금으로 전액하셨고 남편분 이상수님은 일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어쨌든 매입하셨는데 3년 만에 손댄 거 하나 없이 매각 차익 한 30억을 얻고 엑시트를 하셨고 사신 분은 평당가로 따지면 88억이니까 약 한 1억 5천 정도 돼요. 1억 5천 어찌 보면 좀 비싸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 또 한 3년이 지났으니까요. 봤을 땐 이분 역시도 잘 샀다.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아래쪽에 이제 카페거리 한남동과 이쪽 위에 큰 차이라고 하면 일단은 뭐 물론 좀 작은 필지도 있지만 대다수 이쪽은 주거 지역 돼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일종 쪽으로 돼 있어서 대지 면적이 좀 사이즈가 큽니다. 다 100평 이상씩 되고 특히나 옆에는 이제 코너 자리인데 듣기로는 뭐 화장품 회사에서 매입했다고 하시는 걸 듣고 아 진짜 자리를 잘 골랐다. 지금 보시면 젊은 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이 안에 보이시는 뒤에 있는 건물도 1층부터 다 의류 매장이에요.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팔로워들도 있고 홍보가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골목 저희가 앞으로도 위에 올라가 보면 보통 이쪽은 주거 지역이면서 대사관들이 많았던 곳이잖아요. 대사관들이 있고 좀 조용한 동네였었는데 점점점 지금 밀려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눈에. 그 안쪽에 들어가봐도 지금 공사 현장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분위기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한번 같이 둘러보시면서 한번 더 가보시죠. 이율식 건물 바로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 네. 건물이 작년 11월 달에 190억에 팔렸어요. 근데 이 건물이 대지평수가 한 175평 정도 되거든요. 한 1억 800만 원 정도 평당. 금액이 너무 괜찮은데요. 네, 근데 여기가 1종 전용 주거예요. 네. 뭐 이효리씨 건물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 훨씬 더 용적이 높지만 여기는 네. 땅이 175평이 되니까 훨씬 넓게 지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건물은 한남동 특성에 맞게 아마 지하를 좀 깊게 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도
도로제한이 좀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남산자랑 밑에 있다 보니까 저는 높이 짓는 것보단 더 넓게 짓는 게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 그쵸. 네. 1층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어쨌든 적객하는 분들이 이용하시기에는 한 2층 내지는 3층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긴 또 도로도 넓은 데다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코너변에 경사까지 끼고 있어서 네. 정말 이런 걸 제가 중계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근데 정말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일단 좀 안쪽으로도 좀 더 들어가 보시죠. 저희 아까 봤던 데서 좀 올라왔는데 바로 옆에도 또 신축 현장이 하나 있네요. 네. 여기도 이제 주거 지역인데 지하 2층에 지상 2층까지 해서 근생을 짓고 있고 우측편에 보시면 오아시스라는 브런치 카페인데 이것도 인스타에 진짜 상당히 핫하게 나와 있는 그런 브런치 카페고 이 코너에 있는 건물도 5월의 종이라고 이 용산구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빵집이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쪽에 오시면 정말 빵지술래처럼 사실 여기가 한참 저희 그 중턱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런 데 자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찾아오실 분은 찾아온다. 이 뒤쪽으로는 사실 이제 기존에 있던 주택가들이 쭉 넓은 이제 다 주인분들이 누구신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가 좀 몇 군데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네. 여기 안에 뭐 우리 저희가 이제 매스컴이 알고 있는 그 대기업 신세계 유명회장부터 시작해서 하나 좀 재밌었던 거가 뭐가 있었냐면 저 안쪽에 있긴 한데 저희가 그 명동 가면 꼭 먹는 그 명동 교자 있잖아요. 네. 명동 교자 회장님께서도 이쪽에다가 또 주택을 하나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개인 명의는 아니시고 법인 소유 명의로 해가지고 주택을 하나 또 이게 매입해 놓으셨는데 한남동은 어쨌든 뭐 신흥 부촌들이 우리가 성수동도 있고 기타 외 지역들 뭐 평창동도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상위 1%는 다 이 한남동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 또 이게 아기자기하게 지금 사실 매장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도 와 이런 매장 하나하나가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이렇게 인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려가 보시면 또 이제 의류 매장 아까 이제 조금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한남동은 여러 컨텐츠가 있습니다. 복합적인 어떤 공연, 그다음에 이제 의류, 그다음에 이제 식사 뭐 이런 쪽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섞여 있는데 뭐 프렌치 카페도 그렇고 하나 건너 하나 다 진짜 저 앞에만 보셔도 저기 정말 유명한 매장이거든요. 로인이라고 저것도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인데 그런 것도 좀 요 섹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간판이 정말 저렇게 딱 네임 하나만 딱 써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저게 뭘까 하는데 안 한 사람들은 다 알고 찾아오는 거죠. 이런 의류 매장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소규모 공간들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로변에 보면 이제 한남동은 뭐 블루스퀘어도 있고 현대카드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이제 리움 미술관 같이 대형 문화 공간들도 있지만 소규모의 어떤 전시 공간들도 상당히 좀 안쪽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제 전시 쪽에서는 팝업 같은 경우죠. 계속 바뀌기도 하고 사이사이 이런 매장들도 많이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카페들도 중간중간 쉴 수 있게 여기 보면 아까 브런치 카페도 상당히 좀 그 분위기가 있는 카페로 유명해졌지만 바로 옆에도 티하우스 이런 이제 티 매장도 있고요. 또 좀 내려가시면 여기 또 이제 힙한 한남 작업실이라고 저 밑에 쪽에 어떤 한남동 카페 거리는 좀 많이 젊은 층 그리고 좀 약간 시끌벅적한 느낌이라면 여기는 사람들이 안에 보면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만 조용하거든요. 한적하고 이쪽으로 내려가 볼까요?